몇 주 동안, 몇 주 동안 뭐 한 몇 주까지는 아니겠네요. 뭐 한 2주 정도 됐을래나요? 이제 통일교 이슈가 터져 나오고 뭐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통일교 이슈가 이제 전국을 또 흔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재수 장관이나 대통령실은 아주 뭐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전재수 장관이 해외 출장 나가 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표를 바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하게 경찰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는 바람에 대통령 지지율도 뭐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에 뭐 전혀 안 떨어질 수 없겠죠. 어쨌건 뭐 대통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주장이 튀어나오고 경찰에서 수사까지 받게 된 마당에 중간층 유권자들은 중도 유권자들은 뭐 동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가량 빠져나갔죠. 5, 6% 정도 이제 빠져나갔는데 뭐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궁지에 몰려 있다가 통일교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자마자 이걸 이제 본인들이 쟁점으로 만들어서 국면 탈출을 하려는 특검 정국을 탈출하려는 이러한 의도에서 특검을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반전 카드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정청래가 뭐 절대 불가다. 이게 뭐 절대 불가까지 저는 그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이나 대통령께 정치적 데미지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될 게 전재수 장관인데 전재수 장관 본인이 뭐 결백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전재수 장관을 아는 분들은 진짜 돈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한데 그 전재수가 당당한 상황이면은 민주당이 이거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시작부터 뭐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벽을 쳐버리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러면서 마치 민주당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혹은 뭐 대통령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이제 그 바람에 지지율이 이제 더 떨어진 면도 있어요. 대통령실이나 전재수 장관처럼 처음부터 전공법으로 들이받았으면은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줬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야 지지율 격차가 11.2%에서 6.9%로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한 자릿수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2%로 7%대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통일교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했으면은 과연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문제였는가 이게. 그리고 수사 과정이 이제 뭐 이달 안에 어쨌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걸 뭐 송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뭐 그 수사 인원을 뭐 지금 뭐 늘리고 뭐 압축적으로 수사를 하고 뭐 휴일도 없이 수사를 한다. 뭐 경찰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더 수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건 아니면 무혐의가 나오건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스프링 조이님, 최평님은 정치평론이나 문화평론만 하세요.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십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극우 기독교가 정치에 하거나 했던 것이나 평론하세요. 제가 뭐 종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의 입장이고요.
뭐 제 입장은 또 제 입장이 있는 거죠. 무신론자로서. 예. 예. 그건 뭐 본인의 종교에 대해서 예,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으시건 제가 뭐 그걸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무신론자로서 무신론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존중을 해주셔야지, 그지? 응? 유신론자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종교의 어느 종교를 이제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 예, 철학책을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이어서 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의 공부를 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야. 예, 제가 뭐 종교 가지시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뭐 본인의 의견이니까 뭐 제가 잘 뭐 듣도록은 하겠는데, 제가 뭐 종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꼭 종교를 가져야 되나? 그럼 종교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 종교 안 가진 사람들은 뭐 다 천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 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에 빠지신 분들이 좀 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배타적인 성향을 갖지. 종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뭐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에 대해 존중을 하고, 불교는 기독교에 대해 존중을 하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배타성,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저는 배타성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스프링 조이님은 약간 배타성을 노출하신 거야, 그죠? 예. 무교도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옆으로 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예, 아무튼 이게 뭐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버티다가 이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데미지가 오는, 저기 말씀드리고 있었군요. 저기 전재수 장관은 이제 무혐의나 뭐 공소시효 만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이제 되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부산 지역에서 여론조사 한 두 개 정도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지금 다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부산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저 통일교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통일교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그 뭡니까,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다소 떨어지긴 하긴 했지만은 대통령실이나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 대응을 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한 반면에, 민주당은 괜히 시간을 끌다가 이것이 이제 데미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좀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에서 통일교가 아니죠. 정교 유착, 예, 정교 유착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뭐 늦었지만 그래도 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발언 일단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또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들 존중줄 하세요. 싸우지들 마시고. 왜들 싸워? 이제 별걸 가지고 다 싸워. 왜 종교 여기가 지금, 예? 중동입니까 여기가? 예. 종교 전쟁 하지 마세요. 예.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고, 예. 이거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예.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그죠? 예. 서로 각자의 어떤 신념, 종교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해주면 될 일이지,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일 아닙니다. 하여튼 뭔 말만 하면은 이게 참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싸움에 상당히 그 최적화돼 있는 것 같아. 어디 싸움 안 나나 맨날 그것만 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뭔 싸움 날 일만 찾아다니는 싸움 딱이 싸움 딱. 예? 그래갖고 뭐 어디서 싸움 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채팅창에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참 그런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랑으로 좀 살아갑시다. 좀 제발 좀. 그만들 좀 싸우고. 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대로는 하려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종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네, 여기까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정승은님, 짱돌 3개 들고 나올 다윗이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는 온갖 자신만을 위한 것. 그럼 뭐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민주당을 신뢰를 기본에 두고 이제 부족한 점을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시대고 뭐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가 돼서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다소 소란스럽긴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정청래 때문에 이제 좀 짜증난다고 해도 다 그게 그 대통령실의 뜻대로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원들의 뜻대로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여전히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신뢰에 이제는 좀 기반해서 그 문재인의 민주당 때 고구마 민주당, 수박 민주당 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상처가 크죠.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수박들이 한 짓을 뭐 돌이켜 보면은 지금도 진짜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제 대부분은 160명인가요? 166명인가? 민주당 의원 뭐 그 사이에 또 뭐 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한 1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아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16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친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 근데 무조건 까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래도 대체로 친명 좌장 역할을 하면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은 너무 까. 그리고 김병기 혼자서 뭐 민주당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청래가 어쨌건 당대표고 정청래가 당을 기본적으로 이끌어가는 지금은 정청래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 3명 사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위원회 친청이 절반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마구 까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전생에 뭐를 잘못 먹었는지 전생에 다 무슨 그 뭐냐 망이 망소였는지 뭐 사회에 불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이 칭찬에는 제가 보니까 너무 인색하고 까는 데는 그냥 어디 까는 데 없나 뭐 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제가 까가지고 지금 방송을 나름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영합을 하는 거지. 일종의 인기 영합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보니까 제일 까는 놈이 이런 말 하니까 더 웃기네. 그죠? 마구 까는 놈이. 근데 이제 응원을 해줄 때는 좀 응원을 하고 깔 놈 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나 다 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명이 아니다 본인은. 난 진보다. 나는 혹은 뭐 조국혁신당이다. 나는 진보당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 어제 이제 그 촛불행동 얘기를 했었잖아요. 촛불행동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해서 뭔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는 집권 여당 민주당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민주당 까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촛불행동이 이번에 내란 전담법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조이대한테 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까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촛불행동. 시민단체는 뭐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족바들이 까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이건 뭐 이재명 정부를 까야 자기들이 어떻게 지분을 넓혀가지고 다음에 뭐 정권을 잡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김어준이나 문바들이 까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복만삼님,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대 문조 털레와 우리 사회 모든 기득권과의 한판 승부 꼭 승리합시다. 근데 이제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친명인데 그냥 아무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거야.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너무들 까더라고. 제가 뭐 SNS나 유튜브 방송이나 보면은 그 뭐 까면은 뭐 본인이 뭔가 무엇의식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정청래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나마 제동을 걸고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현주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좀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까더라도 그게 다 잘하니까 와 김병기가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응원을 하자. 저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뭐 김병기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좋아서 까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나마 지금 당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친명이 김병기 원내대표잖아. 원내대표가 서열 2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에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힘이 빠지면은 정청래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김병기나 이현주 같은 친명 의원을 키워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무작정 까. 말로는 본인들이 친명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깝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병기 원내대표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입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정청래가 유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 이 특검 문제도 보세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정청래가 거기다도 또 숟가락으로 얹어.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뭐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뭐 자세한 얘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이 최고위원회만 봐도 지금 민주당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정청래가 특검 절대 불가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병기가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거야. 응?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 왜 안 받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오늘 발언권을 넘긴 거지. 근데 그냥 넘겨주면 좋은데 거기다가도 또 숟가락을 얹어요. 이게 내가 특검 하자고 그런 거야? 뭐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거지. 정청래가. 그래서 정청래가 재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본인이 오판한 거잖아요. 본인이 오판을 해가지고 결국 그걸 바로잡는 과정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제가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냐라고 판단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뭐 갤럽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특검을 민주당 지지층 중에 67%가 특검을 찬성한다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하자, 못 받을 게 뭐 있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걸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이상한 거지.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제 이제 그 당정청 협의회를 했잖아. 당정청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특검 왜 안 받냐 이런 얘기가 저는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그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논의 진전에 환영,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검 논의가 진전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환영. 예? 그냥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특검을 대통령실은 환영한다. 환영. 이번 기회에 여야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셨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를 해라. 거기에는 이미 특검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특검을 포함해서 아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 국민의힘이 통일교하고 유착이 된 거는 문제고 민주당이 통일교하고 유착이 된 거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20대 얘기 제가 드렸을 때 우리가 불공정하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인상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인상이죠. 그래서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이다, 위선적이다 라는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지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조국 사건이 된 거잖아. 근데 조국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돌이켜 보면은 와 국민의힘에서 그게 어디 가면은 그런 정신 세계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냐면은 딴지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딴지 게시판 가보면은 지네 편이 한 거는 다 로맨스야. 지네 편이. 그러니까 문바들이 하는 건 다 로맨스예요. 그 다음에 친명들이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못 가요. 예, 스프링조이님, 예, 또 길게 써주셨어. 신천지나 통일교나 기독교나 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유괴 승천과 유괴 재림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영으로 하셨고 영으로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유일하게 JMS, 기독교나 종교나 신천지나 50보 100보 서로 잘 안 감. 내가 준이의 노 마녀 사냥에서 정치 얘기했다. 출교 당할 뻔요. 예. 예.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뭐 좀 종교, 여기에 제가 지금 종교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종교적인 본인의 그 견해는 있으실 수 있는데, 예. 이거를 여기서 너무 강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종교 채널들이 있잖아. 예. 그 뭐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채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여기서 또 종교에 대해서 제가 논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치 방송이니까 정치 얘기를 해야지. 응? 지금 그리고 이거 종교 유착 문제는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통일교 신천지만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일교 신천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제일 대표적인 정교 유착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사랑제일교회. 예, 거기는 뭐 대놓고 정교 일치잖아. 아예 뭐 정당도 만들고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이 만든 당이 뭡니까? 그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은 위헌정당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완전히 정교 일치를 추구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 삼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건 간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정치 입장은 있을 수 있어. 뭐 종교인도 어쨌건 그 유권자인데 내가 뭐 불교를 믿건 기독교를 믿건 뭘 믿건 간에 유권자로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은 이게 조직적으로 종교 집단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사항인 거예요. 위헌 사항. 예. 그래서 어느 세력이건 이건 엄단을 해야 됩니다. 종교와 종파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느 정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 제가 무슨 특정 종교 뭐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견해 종교적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고 그건 뭐 종교인들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종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존중은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부탁을 좀 드렸잖아. 아까 채팅 쏘시면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결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종교 전쟁 하지 마세요. 여기가 종교방입니까? 여기서 왜 종교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예? 제가 내가 믿는 종교는 무조건 진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 서로 사랑으로 아니 그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뭐 마호메시건 누구건 간에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랑하라고 가리켜. 씨발.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그게 뭐 무슨 종교건 간에 종교 중에 야 싸워라. 인간은 싸우려고 태어났다. 이건 신이 내려준 인간의 본성이다. 죽도록 싸워라. 종교 때문에 싸워라. 정치 때문에 싸워라. 인종 때문에 싸워라.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종교는 없잖아. 야, 뭐 이슬람, 마호메시, 야, 유대, 저기 뭐냐,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다 때려 죽여라. 이런 가리킨 적이 없어. 그 예수님이, 야, 씨발, 저기 뭐냐,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다. 십자군 원정 가가지고 다 쓸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희한해,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아니, 다 사랑하라고. 인간을 사랑해라. 이게 뭐 어느 종교건 그렇다라는 거야. 아니, 다 그렇게 가리키는데, 아이고, 보면 싸움질이야.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지,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다 사랑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무신론자인, 제가 어떤 그 예수님, 부처님, 마호멧 뭐 이런 분들의 그 사상과 철학에 더 근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응? 다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저는 전파하잖아. 이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에 왜 싸움질 하다가 인생을 허비를 합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사랑하세요. 그만 좀 싸우고. 자, 아무튼 그렇고, 예, 종교 얘기는 이제 좀 채팅창에서도 그만들 하세요. 예, 그만들 하시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의 종교를 좀 존중을 하고, 예,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리켰는데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하다가 예, 자꾸 이제 얘기가 옆으로 빠지면은 예, 제가 까먹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사랑제일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소망교회. 하여튼 어떤 종교 뭐 불교도 뭐 조계종이건 뭐 천태종이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뭐 이슬람이 우리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슬람 쪽도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건 간에 어떤 종파건 간에 종교적 색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가 정당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종교인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직적으로 정당 정치에 관여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집단들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장동혁이 여러분이 볼 때, 장동혁이 이게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뭐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무슨 무슨 법이죠? 저기 가짜뉴스 근절법, 가짜뉴스 근절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입장은 뭐냐 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싸우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어제 이제 한동훈이 무슨 북콘서트 열어가지고 막 지지자들 결집시켜가지고 지금 장동혁이가 나를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뭐 괜히 이제 쇼를 하겠죠. 뭐 내일 오전쯤에 막 쓰러지고 뭐 뭐 이런 막 쓰러지고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 누굽니까? 한동훈이랑 김문수랑 손잡고 나를 죽이려고 해. 저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쇼지,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이 여러분이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좀 맨정신인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도 맨정신인, 하물며 김문수조차도 이거 장동혁이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친윤들조차도 그래요. 친윤들조차도 저렇게 가다가 우리가 다 죽는데.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이를 엄청 밀면서 장동혁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가 장동혁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저런 정치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절대적 다수가 종교 집단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유튜버와 종교 집단들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나경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도 지금 통일교랑 유착이 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있잖아요. 그 통일교 쪽하고 뭐 전화 통화한 내용들도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나경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판사인데 나름 보면은 좀 정신이 어디 모자른 거 아닌가, 이런 행동들을 너무해. 판사 출신인데. 그리고 나경원이 과거에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파라고 분류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나경원이. 그나마 뭐 국민의힘에서 좀 뭐라고 해야 돼? 뭐 상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멀쩡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좀 인간 비스무리한 이런 정도 인물로 됐는데, 최근년에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급격하게 극우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나경원이.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경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게 70% 당원 투표 70%로 늘리자는 얘기잖아요. 당원 투표 70%로 늘리자. 여론조사를 30% 줄이고 지금 50대 50인데 그렇게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는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청래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정청래도 1인 1표로 가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전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봐. 1인 1표로 가면은 정청래가, 즉 당원들이 자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인 1표를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 근데 왜 정청래는 1인 1표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배경은 저는 첫 번째는 유튜버들이 다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 선거 때 그게 확인이 됐어. 뭐 김어준, 최욱, 이동영 등등 뭐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유튜버들이 다 정청래를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튜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유튜버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유튜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내가 유튜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 유튜버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70만 명의 대량 입당, 이게 지금 우리가 의혹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종교 집단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면, 당원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정청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사실은 정청래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친명 쪽 당원들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경원이 당원 비율을 높이자, 당원을 70%로 하자라는 얘기는 당원의 상당수가 종교 집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종교 집단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종교 집단들은 유튜버들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게 약간 그 유튜버하고, 보수 진영을 보면 유튜버하고 종교 집단하고 연관이 된 것이 뭐냐, 유튜버들은 뭐 시청률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지만은, 시청률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유튜버가 되려면요, 그 적어도 동접이 뭐 3, 4천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 나오는 이 정도 동접은 나와줘야 유튜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민주진보 진영만 놓고 봐도 유튜버들이 무슨 그 3, 4천 정도 동접이 나오는 그런 채널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해야 한 10개 될까? 뭐 많아야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어려워. 그런데 보수 진영 쪽을 보면은 민주당 쪽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어요. 특히 예전에 뭐 안정권 같은 경우 무슨 뭐 억대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슈퍼챗이 뭐 몇 억씩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슈퍼챗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슈퍼챗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저는 그게 종교 집단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통일교 쪽에서 슈퍼챗 쏴주는 거지. 슈퍼챗 쏘면서 유튜버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닦아놓고 저는 막 그 슈퍼챗, 그 예전에 뭐 큰손이라고 그러죠. 슈퍼챗 많이 쏘는 분들을 예전부터 좀 경계를 하는, 기본적으로 경계를 해요. 지금도 슈퍼챗을 과하게 많이 쏘는 분들, 왜 경계를 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슈퍼챗을 많이 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끌고 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얘기를 하면은 슈퍼챗을 많이 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정동님, 귀팅으로 방송 따라오는 중 비정상 종교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예. 이것도 종교 전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또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님. 그거 이제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제가. 그죠? 제 방송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기 와가지고 저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방송 홍보하는 사람들 다 차단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딴 얘기하고, 자기 그 좋아하는 방송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막 채팅창에다 글 쓰고, 그러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정원호 구청장 사건이었잖아. 그때 이후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그 문제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고 차단 조치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여기 채팅창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쓰게 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예컨대 뭐 정원호 구청장이 족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막 벌어져. 딴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잖아. 그런 얘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 가서 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종교방이 아니잖아. 여기가 뭐 종교 전쟁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래야 제가 더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제 방송에. 근데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채팅창에다 막 도배를 해버리시면은 그러면 제가 방송이 집중이 안 되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제가 뭐 요청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그 논점을 흐리시면 안 돼요. 그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일단은. 그리고 저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슈퍼챗 쏘면서 거기다 이렇게 뭐라고 쓰시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제가. 그럼 자꾸 얘기 옆으로 엉뚱한 대로 새잖아요. 소중한 시간 하루에 이제 2시간 정도 방송 벌써 지금 11시 반이야 11시 반 지금 할 게 많은데 11시 반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 제가 뭐 3시간씩 방송을 하고 그 여러분들도 이게 쭉 이게 흐름이 타고 가야 되는데 방송이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러니까 막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가지 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종교 얘기 그만하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 저기 뭐 논쟁을 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뭐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요. 최한욱 TV 종교방 해가지고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가지고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제 방송에 와서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경고 없이 다 차단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차단한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드는데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엉뚱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송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왜 남의 방송 와서 그 예의가 아니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차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뭐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나라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합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 싸움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채널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싸움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거야. 그럼 지들끼리 싸우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가 없으니까 유튜버들끼리 싸움질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거기다가 슈퍼챗 쏴주고. 그 슈퍼챗 얘기하다가 또 이제 또 채팅에 쓰셔가지고 슈퍼챗 쏘시면 쓰셔가지고 제가 얘기가 약간 옆으로 돌았는데. 슈퍼챗 이제 거액의 너무 과한 슈퍼챗을 쏘시는 분들을 제가 좀 경계하고 사실은 차단한 분도 많아요 제가. 다른 채널 같으면은 막 큰 손이라고 막 그러잖아. 막 큰 손들이 와가지고 쏘면은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아시잖아요, 그죠? 명모 씨, 명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후원을 해주고 그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거하고 본인의 어떤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슈퍼챗을 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용납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저는 멋있으니까. 뭐 50만 원 쏘고 뭐 막 몇십만 원씩 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꺼져 막 그래 저는. 그리고 제 방송에도 그런 큰 손 분들이 꽤 있었어. 다 차단했어요. 그 분수에 넘는 어떤 뭐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차단시켰어. 여기 최한욱 TV가 슈퍼챗이 큰 손이 없어요 여기가. 큰 손의 어떤 불모지대야 여기는. 슈퍼챗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인간형 자체가 이제 그런 인간형이 돼가지고 그런데 영향을 안 받지만은 복만삼님 저도 오늘 중동 전쟁에 참여했다가 퇴근 각이래요. 여기가 아랍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싸워? 그게 지금 그거를 유튜버들이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와 저런 거 해주면 막 슈퍼챗이 들어오는구나. 저런 말을 하면 슈퍼챗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 이른바 뭐 큰 손들이 원하는 방향의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정상적인 짓을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 돈이 사실
그죠? 이게 방송 이거 유튜브 그 잘난 유튜브 방송 보면서 몇십만 원씩 여기다가 슈퍼챗을 막 쏜다라는 거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몇십만 원씩 막 슈퍼챗을 쏘는데 그런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이거 진보 진영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슈퍼챗을 뭐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막 매일 쏴.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쏴도 300만 원이잖아. 그 이 채널 저 채널 다니면서 막 그렇게 쏴. 그런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운 거야,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제가 의구심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의구심이에요. 뭐 증거는 없지. 근데 민주당 쪽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전 민주당 쪽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예, 그렇게 뭐 슈퍼챗을 막 뭔가 조직적으로 쏘면서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고 의심이 있는데 보수 진영 쪽은 대단한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 누굽니까 김혜섭인가요? 김혜섭이 그런 얘기 했잖아. 김혜섭이가 그 자기가 유튜버들한테 막 돈 쏴준다고 그 김건희 고모 김건희 고모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그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종교 그 정치에 개입하는 전 통일교하고 극우 유튜버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일교가 유튜버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거죠. 또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거는 뭐 아직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걸 누가 그런다 뭐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민주당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끌려다니는 거야. 엉뚱한 쪽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치에도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의힘 쪽은 뭐 장난이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 자 당원의 비중을 높이면 우리랑 똑같아요. 유튜버들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유튜버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종교 집단의 종교 그 뭐 통일교 신도나 신천지 신도들이 통일교에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통일교 신도일 경우들이 또 많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통일교나 신천지와 유착돼 있는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거나 당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나경원이나 장도혁이 당원 비율을 70%로 높이자라는 건 자, 종교 세력과 유착돼 있는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 통일교 신천지가 공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계속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익화되는 극우화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종교 집단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집단화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의 정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나마 제1야당이라는 곳이 비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과연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종교 세력이 과연 민주당에는 침투하지 않았는가? 혹은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버와 종교 집단이 유착돼 있는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국민의힘 꼴이 날 수 있어요. 장동혁과 정청래가 왜 이란성 쌍둥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은 장동혁의 정치적 기반은 극우 유튜버와 종교 집단이에요. 장동혁의 정치적 기반과
정청래의 정치적 기반이 거의 일치해요. 제가 볼 땐. 자, 하나는 확실하죠. 유튜버와 정청래가 유착돼 있다는 건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돼 있고, 지금도 보시면은 정청래가 그렇게 똥볼을 참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튜버들은 뭐 김어준이니 최욱이니 이동영이니 이런 친구들은 절대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럼 민주당 정치인은 비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예. 우리는 이제 진영주의자니까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동영이는 진영주의자여서 우리는 민주당은 무조건 실드를 친다. 이런 입장이라면 정청래를 까지 않는 걸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김어준, 이동영, 최욱 세 사람 다 신랄하게 깝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기 원내대표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만 잘못하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서 까요. 정성호 장관이 한테도 그랬어요. 그죠? 김어준도 그러고 최욱도 그러고 정성호 장관이 마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약을 팔아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나 친명계 정치인이 뭔가를 잘못하면 다 들고 일어나서 까는데 정청래에 대해서는 절대 까지 않아요. 이게 정청래와 유튜버들이 유착돼 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자, 종교 집단하고 장동혁이는 종교 집단에 포섭돼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민주당은 그럼 안 그러느냐? 민주당은 안 그런 게 아니라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민주당에는 통일교나 신천지가 침투를 안 했는가? 안 했다가 아니라 물음표가 있는 상태야. 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낙연 몰표가 나왔어요. 이때 김어준이도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김어준도 방송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죠. 대선에 패배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 당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특히 호남 지역에서만 7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신규 입당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지난번 1인 1표 그 뭐 당원 의견 조사할 때 당에서 공개한 걸 보면은 당원이 당대표 선거 때 120만이었는데 당원 투표를 할 때 그것도 한 달 10월 한 달 당비를 낸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40만 명이 늘어났어요. 당대표 선거 때 20만 명이었는데 11월이죠. 11월까지 40만 명이 늘어났어. 이렇게 당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원들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 자, 의혹이 있는 차에 마치 장동혁하고 나경원이 당원 비율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 비율을 70%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청래도 1인 1표제에 목숨을 걸어 지금. 당 지도부에서 당 중앙위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은 또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그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뭐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민석 총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김민석 총리 책에 이 유튜버들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다고 해요. 유튜버들이
정치인들과 유착을 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내용의 그 책에 글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근데 민주당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문제를 우리가 뭐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정교유착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주당의 정화를 위해서 정교유착 특검을 해야 된다. 오히려 특검의 칼날이 저는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잘 발언을 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등 정치에 관여한 이런 종교 집단에 대해서 다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단지 뭐 돈을 받고 뭐 뇌물을 받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자 어쨌건 간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도 종교 세력과 유착이 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에요.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70만 입당 문제를 놓고 당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깨끗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입당한 당원들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는 그 의혹의 혐의를 벗을 수가 있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제가 볼 때는 나쁠 게 없어요. 정청래 본인한테도. 이 기회에 깨끗이 털면 되잖아. 이게 진짜 낭설이고 음모론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규명을 하면 된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통일교 특검 개별 법안 발의 후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각자 법안을 놓고 협상해서 조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협상을 해야 이제 결론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원리 원칙대로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요. 절대 못 받는다고 봅니다. 거부하는 놈이 그러면은 뭐 범인인 거지. 그럼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안 받더라도요 민주당에서 그냥 그 특검을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다고 그래도 정교 유착을 그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서 이 기회에 정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자.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거 문재인 얘기도 해야 되고 할 게 꽤 많이 남았는데 종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래갖고 제가 이제 할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저 다 좋아하시니까 저를 와서 방송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 종교 전쟁은 그 종교 방송 가서 하시고요. 싸움질은 그 싸우는 채널들 있잖아요.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 그런 채널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격조 높은 정치 평론을 좀 여러분들이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